첫 시간에는 일단 커핑이라는 게 뭔가, 또 요새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자격증을 주는 게 있어요. 큐그레이더 자격증이라고 해가지고, 큐그레이더죠. 여기서 말하는 이 Q는 퀄리티예요. 퀄리티, 그러니까 품질. 그 품질을 이제 책정해서 등급을 매기는 어떤 이런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괜찮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커핑, 큐그레이딩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맛을 보고 그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거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를 측정을 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커피라기보다 정확하게 이제 여기서 들어가면 이 목적 자체가 처음에 탄생하게 된 게 생두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원두를 볶기 전 생두, 그거의 품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커피지만 이게 사실 커피라는 것 자체로 조금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뭐 한 잔에 아메리카노도 커피라고 하죠. 이것도 커피라고 하고, 커피 원두들 있잖아요. 우리 저쪽에 어제도 이제 바리스타 수업하실 때 열심히 우리가 갈고 이렇게 했던 거, 그것도 있지만 그거를 볶기 전에 원재료인 또 생두가 있거든요. 그린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원두는 그냥 홀빈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빈은 이제 그 콩 할 때 그 빈을 씁니다, 커피에서는. 콩은 아닌데 뭐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콩 모양이라고 해서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다른 과일의 씨에 비해서 뭐 단백질 함량이 높다 그래가지고 빈이라고 한 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유추하는 것 뿐이고, 아무튼 근데 이제 이거 커핑이라는 건 사실은 큐그레이딩이라는 거는 가장 원재료, 이거의 품질을 평가하는 거라.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명확하게 조금 제가 이제 방향성을 좀 첫 시간이니까 이걸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게, 이거는 이제 자격증이죠. 자격증 위주고 또 이런 평가를 하는데, 그럼 이걸로 국한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왜 제가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추천을 하는 이유가, 이 커핑이라는 거는 사실은 바리스타한테도 필요하고 로스터한테도 필요하고, 농장을 하는, 진짜 그 생두를 농장을 하는, 재배를 하고 이렇게 수확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커피가 이게 좋은 커피다 안 좋은 커피다라는 걸 결국 기준은 사람이 맛보고선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왜 요리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뭐 유명한 사람한테 배우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어떤 사람은 좀 한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 절대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맛을 잘 봐요. 기초적으로 간도 잘 보고 조금 그런 거에 예민하니까 별로 알려주지 않아도 쓱쓱 보고선, 혹은 이렇게 상상으로 나중에 이거랑 이거랑 조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이런 게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커핑이라는 건 사실 커피하는 사람한테는 동반되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추구하는 거는 사실은 누군가 바리스타를 한다고 했다, 뭐 누가 로스터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 가장 완벽한 커리큘럼적으로는 맛보는 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은. 근데 문화 자체가 이제 그러지를 않게 됐죠. 워낙에 바리스타, 특히 바리스타 중에서도 저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대중화를 잡고 유행이 타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상업성도 상업성이지만 방송 영향도 있었고, 옛날에 드라마로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나오면서 바리스타가 주목을 받고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이제 저거를 대부분 다 시작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커피 맛을 알아야 조금 기준이라는 게 대강은 서고,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 이렇게 커피인으로서 이렇게 숙련을 해가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생두를 평가할 수도 있지만, 원래는 이제 이거를 포커스로 해서 했지만, 상당 부분 이 커핑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 커핑 쪽에서는 표현하는 게 칼리브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기준점, 자기만의 딱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바리스타를 하든 로스팅을 하든 좋은 커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모두들도 바리스타가 될 거고, 또 바리스타가 돼가는 중이고, 또 로스팅을 겸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콩을 잘 볶았어, 못 볶았어도 이 커핑을 잘 해야지 또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진짜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이걸 또 많은 커피들을 갖다가 다양한 커피를 먹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계속 이제 스코어링을 하고 노트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규칙성이 또 나와요. 이 통상에 이런 커피는 이런 종자일 것이다, 이런 프로세싱일 것이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더불어서 이러한 토대로 여기서 배우는 개념들, 이런 평가하는 방식을 접목을 시키면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마실 때도 혹은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기계 관리의 잘못인지 아니면 추출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로스팅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말 실제로 노력만 한다면 후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또 너무 그렇게 또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막 뭐 예를 들면 막 티 블렌딩 같은 것도 막 정말 엄청 타고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다는 건데 이거 막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둔감해서 이러지 않고 후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커요. 저도 처음에 잘 못했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커피 맛 잘 못 보고 그랬었어요. 뭐 잘 알려주는 사람도 처음에 없었으니까 그럴 테지만, 근데 계속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노력을 하면, 집중을 하면 굉장히 그 이제 민감도도 올라가는 걸 수도 있고, 조금 이제 능숙해지면서 판단을 잘하는 거죠. 조목조목 이렇게 구분해서. 아무튼 커핑과 큐브레이더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왜 배우는지 이런 거 이제 조금 더 방향성을 잡고 간 거고요. 또 큐브레이더 이게 조금 그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아요. 중요한 건 맞는데 조금 약간 환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데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반 바리스타 과정 이런 거보다 좀 되게 학원비도 센 거 같아. 이게 자격증을 따려는 자체가, 우리가 뭐 2급이나 1급 이런 거 하는데 금액적으로 엄청나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게 뭐 지원도 좀 해주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센데, 이걸 그러면 뭐 굳이 따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방향성에 따라 달라요.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 본 걸로는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메뉴 개발팀으로 들어간다던가 뭐 이런 경우는, 거기는 어쨌든 회사에서 증명할 방법이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서면으로 어떤 회사 내규에 의해서 이렇게 딱 자격증 어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배달업체에서 직원 뽑는데 운전면허증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이 큰 돈이 필요해서라도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창업을 예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뭐 자격증 놓고 이러면 뭐 뽀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또 요새는 또 그런 시대도 아닌 것 같고,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알아주고 뭐 더 오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차라리 그냥 고급 스피커 하나 놓고 좋은 그림이나 하나 넣어놓는 게 카페가 더 분위기 있고 엣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그런 경우는 이런 목적으로 이거를 수련을 하고 배우고 익히고, 이제 자격증 하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 나로 열심히 하겠지만 내용은 같으니까 그걸 갖다가 나는 이거를 이제 기초적으로 이걸 배우고 바리스타로서 혹은 로스터로서 이걸 이렇게 써먹어야겠구나, 이거를 토대로 커피 맛을 보는 거를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 이게 커핑이라는 게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커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근데 이제 굳이 창업하는 사람이면 이거는 뭐 대기업에 뭐 있어하고 뭐 그런 직책이 이렇게 회사에서 요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내용만 잘 알고 자기가 실천을 얼마나 잘 하느냐, 실천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방향성, 뭐 이게 도대체 무언가, 요새 왜 이렇게 많이 배우나 이런 걸 본 거고. 자, 처음에 이제 향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센서리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커피라는 거는 향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향미라고 합니다. 향이란 이건 미는 맛이겠죠. 만미자겠죠, 한자로 하면. 만미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향도 보고 맛도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페 가서 뭐 일반인들이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맛 좋다, 맛있다, 여기 커피 괜찮네 이렇게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조금 예민하게 이걸 구분하려고 하는 연습도 필요해요. 이걸 하다 보면. 그리고 초기에는 일단 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쭉 한 2, 3주 정도가량, 만약에 길면 3주 정도가량 체험을 하고 익힐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습에 들어가는, 그 진짜 커핑을 하는 거죠, 이게. 예, 스코어링을 하는 그 진도에 들어갈 때에 맞춰서 맛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첫 시간이니까 향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사실 사전도 제가 가끔 뒤져보면 영어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실 되게 그 많죠. 뭐 구수하다도 향이잖아요, 그죠? 그거 사실 되게 한 끗 차인데 그거 오면 뭐죠? 고소한 거랑 또 구수한 거랑 또 다르고 그거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 다 구분해야 돼. 어쩔 수 없으니까 달큰하다, 막 그죠? 달달하다. 왜 이렇게 웃어요? 어제부터 그런 거부터 시큰시큰하다, 시큼하다, 그죠? 쉽네. 비유해도 좀 그런 거. 근데 이런 것도 다 진짜 나와요. 앞으로 수업에. 왜냐면 커피에서 심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다양한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커피계에서 커피에서 쓰는 향에 대한 용어들. 좀 이제 보면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부분을 좀 지어볼게요. 아로마 이런 거는 사실은 아로마 일단 짚고 넘어가면은 와인에서는 그 와인을 탁 땄을 때 초반 부분에 나는 향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와인. 그리고 와인이랑 사실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요. 커피가. 지금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할 이 아로마 키트 수업도 이것도 아로마 이거 소믈리에 수업을 할 때 그 향이 거의 대부분 중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커피 쪽에서만 쓰는 향들 따로 있지만 그래서 와인의 그거를 착안해서 이렇게 커핑 쪽에서도 이렇게 미국 쪽에서 이거를 정립을 할 때 커리큘럼을 정립을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은 아로마를 커피에서도 그 주로 이제 둘로 나누는데 그것도 거의 대부분 이제 커피를 추출하면서 나는 향. 예. 우리가 이렇게 마실 때 나는 향을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플레이버라고 해요.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마실 때 이런 나는 향을 플레이버라고 하거든요. 향. 근데 이제 그 와인에서는 그 초반에 나는 향처럼, 근데 이제 커피에서는 커피 가루가 있어요. 바리스타는 이제 제조 과정을 거치죠. 와인은 완제품이지만 그냥 액체밖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분류를 하는데 아로마가 드라이 아로마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건 건조됐다는 뜻이니까 커피 자체에서 나는 원두에서 홀빈이거나 아니면은 그라인딩을 딱 했을 때 커피를 갈았을 때 드라이 아로마라고 구분을 지어요. 웻 아로마. 혹은 만약에 커피 하는 사람이 그냥 아로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로마라고 하면은 그냥 원래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플레이버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커피가 추출될 때의 향. 왜 우리 핸드드립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기포가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커피가 물에 닿아서 젖었을 때 말 그대로 웻이라는 게 이제 젖었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로마의 뜻은 참 많아요. 아로마는 그런 쪽 뭐 오일이나 마사지 뭐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아로마 테라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쪽에서의 뜻은 그 사람한테 조금 약간 그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식물의 향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식물하고 뗄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식물에서 나는 좋은 향 이런 걸 아로마라고 해요. 그리고 저기 요리 쪽 조리용으로도 쓰고 커피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뉘앙스로 쓰는 거예요. 조리용어로. 이렇게 커피에서 커피 향을 뜻해요. 이것도 커피 향이에요. 아로마는. 얘도 커피 향인 거고. 그죠? 근데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또 와인에서는 와인 나름대로의 아로마라고 하는 향이 있는 거고 거기서 쓰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명확히 커피 쪽에서는 이렇게 딱 가져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또 한 가지가 아까 전에 그걸 놓쳤네. 커핑 큐브레이더 이거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아까 그건 제가 조금 너무 그 계산적으로 들어간 거고 그렇게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뭔가를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뭐냐면 한 가지가 이렇게 명확하게 두고 가는 거. 우리는 커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뭔가를 같이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뭔가를 찾아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야? 소통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기 위해서요.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와인 하는 사람이랑 또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하고 향수 만드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아로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짚고 가는 거예요. 커피 쪽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냐면 원두를 분쇄해요. 분쇄를 딱 하면 얘네가 쪼개지니까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가스가. 그러면은 가스 상태로 와서 사람이 이제 맞는 거. 이거를 아까 전에 말했죠. 드라이 아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드라이 아로마. 그죠? 그리고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가스 상태의 향이고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다음에 들어가면 그때는 또 배울 용어가 너무 많으니까 드라이 아로마를 다른 말로도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제가 서두에 프레그런스. 만약에 어떤 커피 한 사람이 프레그런스가 참 좋네요 이러면은 커피 갈았을 때 그 향이 참 좋다는 뜻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면 드라이 아로마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만약에 커피를 갈고 있는데 물 붓지도 않았는데 아로마가 참 좋네요. 그 사람 잘못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아로마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냥 이렇게 쓸 때는 약간 좀 그나마 플레이버 쪽에 가까운 그 증기로 올라올 때 이걸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거 하나 1번 이게 가장 먼저고 커피에 이제 물을 부었어요. 물을 접촉했어. 커피랑 물이 닿아서 그러면은 이제 뜨거운 물이 닿으면 증기 상태로 또 가스가 올라오죠. 이건 그냥 공기 중으로 올라오는데 얘는 이제 증기 상태로 올라옵니다. 증기. 이건 베이퍼죠. 이 상태로 올라오는 거를 맞는 거를 우리가 웻 아로마라고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혹은 그냥 짧게 뭐 아로마라고 얘기해요. 아로마. 여기까지 뭐 혼돈되는 거 없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물이랑 커피랑 닿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커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만들었어 다 마시잖아요, 그죠? 그때 느껴지는 걸 플레이버라고 하겠다. 이렇게 3단 부분을 탁 쥐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네. 벌써부터 상당히 깐깐함이 느껴지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한 겁니다. 네. 그 영국피의 그 민족성을 알 수가 있죠. 상당히 깐깐한 사람들이. 그만큼 면밀하게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겠죠, 그죠?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커피가 있는데 향이 느껴진다. 사람이 느끼는 거고 후각에서 이거는 사실 이게 분자 움직임이거든요. 사실 어떤 성분이 있다는 건 분자가 있는 건데 공기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분자들이 있잖아요. 공기만 해도 산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질소도 있고 그죠? 수소도 있고 그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향이 발현돼 가지고 사람이 인지하잖아요. 이렇게 코로 들어와서 뇌에서 아 이건 무슨 향이야? 커피 향이다. 이렇게 이거 이제 후각작용이라고 해요. 후각작용.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커핑을 하거나 커피를 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용어들은 아닙니다. 지금 뭘 배우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수업 주제를 올팩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거 그냥 후각작용 수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아무튼 이거 후각작용에 대해서 후각작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나눈 걸 수도 있죠. 가스 상태로 우리가 인지하는 후각작용, 증기 상태로, 그 다음에 액상으로, 액체로 우리가 커피를 블랙커피 같은 걸 먹었을 때 들어오는 거. 이 모든 게 후각작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이런 다 아로마든 드라이 아로마든 플레이버든
프레그런스든 이런 향들, 커피에서는 이 모든 향, 하여튼 커피가 향을 발현해가지고 나는 그런 모든 과정의 그런 향 전체를 통칭해서 이게 많이 봤지 않았어요? 부케. 네, 이걸 부케라고 해요. 커피에서. 또 와인에서 얘기하는 부케는 또 다릅니다. 네, 와인하고 이제 커피하고 조금 이런 부분이 용어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또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커피도 과일이니까 와인은 포도로 만들잖아요. 그것도 식물이고 과일이잖아요. 그죠? 커피도 커피나무가 있고 커피 열매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씨예요. 네, 커피가. 갑자기 왜 이렇게 휘둥그레해지세요? 네? 알고 모르고 계셨어요? 아니요. 아, 커피. 눈이 뻑뻑해. 아, 그래, 눈이 뻑뻑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날씨가 너무너무 좋다. 이런 체리, 실제 체리 겁니다. 네. 체리가 커피 체리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어요. 실제 체리보다 약간 보통은 작죠. 저만한 것도 있긴 한데 살짝 그리고 타원이고. 체리는 정말 예쁘게 구형이잖아요. 여기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커피 체리 열매 엄청 예뻐요. 거기 안에 있는 씨예요. 커피가 우리가 다루는 게. 그 씨를 지금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고, 품질을. 그걸 볶으면 로스팅이 되는 거고, 그걸 추출하는 게 바리스타. 과정이 그렇게 됩니다.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와인 하다가 커피 배우다가 포기한 사람 많아요. 이상해서 못하겠다. 진짜 그렇게 표현하면 이게 뭔가 이게 딱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하기가 애매하대. 그리고 장사도 어렵고, 왜냐면 맛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와인은 제가 와인이 더 낮은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와인은 예를 들면 거기서 권장하는 보관 방식으로 딱 권장을 똑같이 했어요. 예를 들면 와인 냉장고에다가 내가 몇 도에 딱 이렇게 보관을 했어.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2000년에 생산한 무슨 와인이야. 어디 농장에서.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다른 나라 사람도 나랑 똑같이 보관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제품인 거거든요. 이게. 근데 커피라는 거는 똑같은 데서 수확한 이렇게 커피야. 근데 로스터를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심지어는 똑같은 온도를 받아도 저쪽 바리스타하고 이 집 바리스타하고 에스프레소를 내렸는데 또 다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정이라는 거는 이제 책임이 따르고 그 프로세스라는 게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스타가.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현성입니다. 커피를 하면서도 어떻게 이거를 기복 없이 할 것인가. 그래서 와인 하는 사람들이 괜히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만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와인은 그냥 우리가 갖다가 팔면 되는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유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어려운 부분이죠, 진짜.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부케. 부케. 실제 그 결혼식 부케랑 똑같습니다. 거기서는 꽃다발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로마, 플레이버 이런 것들, 그죠? 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울 거예요. 또 체험을 해볼 거예요. 처음 분류, 엔자이매틱이라는 건데 이거는 효소를 뜻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여기서 카테고리 분류의 이름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꼭 굳이 효소에 의한 향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식물이나 과일 이런 쪽 계열의 향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식물 쪽 그 중에서도 꽃 계열 향, 그 다음에 과일 계열, 그 다음에 허브 계열. 허브니까 진짜 그런 잎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채소 이런 거 다 허브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12번 향이네요. 첫 번째가 커피 블러썸이라는 거는 커피꽃 향이에요. 실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향 키트로는 11번 티로즈. 이거는 장미의 일환입니다. 티로즈라는 장미 계열이 있어요. 약간 그 갈색을 띠는
티로즈 뭐 일부 꽃에서 그리고 이런 향이 나는 게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허니 그 꿀 같은 향이 나는 꽃이 백합이었어요. 실제로 백합을 가까이 맡아봤더니 의외로 단내가 상당히 강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라벤더도 약간 단내가 굉장히 강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고구마 향 같은 그런 단내, 네, 그런 거 라벤더에서. 자, 그럼 프루티 쪽 볼까요? 키트 넘버는 15번. 처음에 레몬으로 시작을 하네요. 상큼하게 레몬. 그 다음에 사과 16번 애프리컷. 이 애프리컷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데 그 살구 계열의 과일을 애프리컷이라고 해요. 허브의 시작은 가든피스. 완두콩 생각하시면 돼요. 포테이토, 감자죠. 그다음 마지막 큐컴버는 이제 오이. 이렇게 9가지 향을 오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트가 있는데 혹시 몰라서 이 키트도 수명에 따라서 조금 향이 변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저는 2개로 해버릴게요. 그냥 아예. 향을 볼 때는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나중에 여기서 수업을 들으면서도 향이 막 내가 혼돈되거나 이럴 때 복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걸 볼 때 중요한 건 뚜껑을 세게 잘 잠가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향 다 날아가니까 수명이 그냥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향이 이게 수명이 한 5년, 6년 정도 되는 건데 그냥 하루 만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세요. 자유롭게 이거 언제든 궁금하면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자각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열어보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 르네디뱅이라는 이 회사 제품인데 이 아로마 키트는 이게 이제 실제로 소믈리에들도 여기 회사 걸로 많이 써요. 그래서 향 키트로는 훈련할 때 쓰는 향 키트로는 가장 유명한 프랑스 회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각 해당하는 넘버를 두고 넘버를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볼 게 지금 12번이잖아요. 그러면 12번을 가서 보면 저렇게 이 커피 블러썸을 추상적으로 화가가 그 색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향을 맡아보시면서 이게 참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원래 향만 이렇게 딱 외우려고 하면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도 무식하게 이렇게 외우면 안 그려지는데 뭔가 스토리를 이제 입히면 좀 더 암기가 잘 되잖아요. 그런 이해를 도우라고 이렇게 여기서 배려를 해서 만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그림이 여기 보면 이제 크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커피꽃이 제가 아까 전에 흰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을 화이트 톤을 많이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12번이죠. 그리고 커피꽃이 물론 종자가 많으니까 커피로. 근데 일반적으로 아라비카 그 농장을 가면 커피꽃이 많이 펴 있을 때 냄새가 자스민과 비슷하다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자,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흔든 다음에 코에 가까이 대서 집중해서 한번 들켜보실래요? 맞기 전에 흔들어서. 좋은 냄새 나는데? 되게 좋은 냄새라고 그러는데? 그럼 다른 키트 다른 키트를 이걸로 한 번 더 맡아봐요. 그러니까 키트를 일부러 그래서 2개를 준비했어요. 약간 다를 수 있게. 같은 데서 사도 제가 다른 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 걸 맡아봤는데 내 거랑 좀 달라. 같은 회사인데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보관하는 그런 데도 다르고 이래서 만들어진 시기도 다르고 이러니까 비슷한 거 같아요? 이건? 네, 비슷한. 그쵸, 비슷하죠? 향의 진하기도 다른가요, 원래? 약간 좀 다를 수 있죠. 왜냐면 만들어진 게 지금 처음에 만든 게 키트가 좀 더 오래된 거고 제 이거는 이번에 산 거거든요. 좀 전 이거는 이게 좀 더 센가요? 저게 왜 더 세요?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약간 오히려 지났을 때 더 강하게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거 만약에 커피에서 향 난다. 기가 막히겠죠, 그죠?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죠? 굉장히 달고 자스민 같은 향 나고. 그 다음 이제 티로즈, 장미 계열의 이제 향이죠. 티로즈도 한번 맡아볼게요.
그리고 이게 정답은 없어요. 자기가 이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여태까지 살면서 겪어봤던 것 중에 그거랑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외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티로즈를 뭘로 많이 기억을 하냐면 이게 배추차하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불에 이렇게 익힐 때 토마토 소스 만들 때 그 향이랑 약간 섞은 것 같은 그런 향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토마토 그 스파게티 할 때 토마토 실제로 이렇게 익히면은 그게 약간 시큰한 게 이제 단내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그 나는 냄새가 있어. 그래서 그게 약간 대추 같기도 하고 약간 티로즈를 전 그렇게 외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워리에서 세 번째 마지막이죠. 허니. 색깔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19번. 어떻게 좀 꿀향 나시나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표현을 할 때 이 표현 방식이 아 진짜 이거는 너무 명확해. 막 여기서 맡았던 이 꿀향이 그럼 그냥 허니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우리가 향을 스코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컵노트라고 하거든요. 커핑 노트. 이거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이 커피에서 무슨 향이 나고 이런 향이 나고 뭐 플라워리하고 그러면은 아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계열의 향이야. 그런 플라워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이거는 이제 이게 Y 이렇게 들어가는 게 형용사라고 그러나 아무튼 뭐 이게 딱 뭔가를 명칭해서 말하는 거지만 이거는 이 위에 거는 꽃 같은 이렇게 뭐뭐스러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프루티라는 것도 과일류의 과일 같은 이것도 이게 다 표현법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커핑을 배우는 이유 중에 아주 큰 목적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방식을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또 커피도 산지가 워낙에 종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로스터들이 기교를 부려요. 저기서 이 향이 좀 더 날 수도 있고 이 향이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볶았냐에 따라 그리고 이게 또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분자무게 순으로 나열을 한 거예요. 여기 이 지금 그나마도 이런 긍정적인 향들 식물에 있고 과일에 있고 이런 향 효소의 향 이런 것들은 분자무게가 대부분 가벼워요. 그래서 커피에서 잘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하게 볶은 커피나 신선한 커피나 그런 커피에서 조금 느낄 수 있고 굉장히 이제 조금 비싼 커피 대체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애들이 그리고 먼저 날아가겠죠.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어쩔 때는 갈았을 때 살짝 나다가 추출했는데 안 나기도 하고 조금 가미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있고 이걸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있고 다른 애들은 조금씩 두루뭉실하게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커피향을 표현하는 게 사실 굉장히 애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간 조금 명확하게 카테고리를 지어서 구분 지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향의 그 순서대로 그 가스 상태의 향, 그다음 증기 상태의 향, 그다음 마셨을 때의 향도 세분화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커핑을 정말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마치 어떤 그 패턴이 있다, 규칙성이 있다. 이게 커핑을 할 때 보면은 이런 커피들은 주로 이렇게 우리가 일상 상업적으로 이렇게 볶아가지고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이런 걸 정도로 볶았을 때는 이런 향으로 발현이 되고 에스프레소로는 이런 향이 되고 어떤 이런 패턴들이 있다. 그리고 종자마다의 그런 특성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싱, 이거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대강적인 그런 특성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경험 연속 쌓인 거죠. 수많은 산지의 커피들을 갖다가 커핑을 이렇게 계속 해보고 또 그걸 갖다 거기서 국한되지 않고 에스프레소로도 계속 뽑아 먹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만의 데이터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경험이 풍부한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엔자이매틱 안에서도 이렇게 세분화해서 과일하고 꽃하고 식물, 야채, 채소 이런 쪽으로 구분을 해서 향을 9가지 정도 봤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